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만 기다리면 됩니다. 15% 이상에서 20%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1차 목표 주가는 34,000원.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19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또 비슷한 개념입니다. 메타버스 NFT 관련주인 다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자,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다날도 바로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어제 그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날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자, 보세요. 쭉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다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한가, 상승 출발점이 되는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그 위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상한가는 아니지만은 이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하락을 하다가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컴투스라든지, 그리고 뭘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다날도 마찬가지예요. 쭉 하락을 하고 있죠.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죠? 거래가 많이 죽었습니다. 악성 거래, 이렇게 거래량 바닥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세력 입장에서는 매수를 했을 때 출회가 될 만한 매도 물량이, 거의 악성 매도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 상승을 하게 되고, 아래쪽 보면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죠. 자, 거래량 바닥 현상 쭉 하락 추세 구간에서 거래량 바닥 현상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쭉 그냥 가는 거지. 고고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잘 보십시오. 자, 비덴트 첫 번째 방송 비덴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목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진짜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내가 어떤 그 전략이 세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응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어떤 방송에서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또 A 방송에서 이런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F 방송에서 이런 전문가들 물어보게 되면은 더 헷갈려요. 얘 얘기 틀리고, 얘 얘기 틀리고, 얘 얘기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럼 본인만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 사러 갈 때 무조건 딜러한테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딜러랑 얘기하는 게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딜러 입장에서도 무작정 무대포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알고 와서 좀 얘기가 되는 게 더 편해요. 권유를 해서 산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딜러 입장에서도 나중에 AS도 편해요. 뭐 이거 뭐 딜러가 편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편하려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나를 매수를 한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컴투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예를 들게 되면서 이런 패턴을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사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쭉 가고 이제부터는 뭐 20%, 30%, 40% 이게 본인 몫인 거죠. 그리고 뭐 굳이 또 고점을 한번 예측해 보게 된다라면은,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NFT 메타버스가 약간 이제 시세가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졌다기보다는 오늘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메타버스 NFT가 득세했다가 오늘 아침 쪽에 애플카 이슈 발생되게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또 순환이 된 거예요. 아,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구나. 그럼 이제부터 메타버스 그리고 NFT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는 조금 조정 기간이 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잡혀있게 된다면 주식을 할 때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상승 추세를 또 뛰어넘는 변동성이 나오죠. 대량 거래가 또 수반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여기서 더 갈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또 고점일 가능성이 있죠. 제가 항상 어떤 종목 예를 들어죠. 인트로메딕. 이것도 싸이월드 관련 종목이죠. 이건 상장 초기에. 자, 보세요. 딱 있지 않습니까? 기존 추세를 뛰어넘는 변동성이 발생되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기술적으로 덜 불안하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틀간의 상승 이후에 오늘 조정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가 이어지기보다는 2일에서 3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가는 건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다날이 이 싸이월드, 이제 싸이월드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싸이월드에서도 결제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싸이월드는 도토리를 구매해야 여기서 뭐 어떤 컨텐츠 구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페이코인 등 도토리 충전이 필요한 모든 결제 수단을 다날이 단독으로 독점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 때문에 일단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싸이월드 이슈에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은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기술적으로도 이제 다음 주 주초에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도 쭉 보세요. 지금 6월달부터 보게 되면은 21선 장, 그리고 나서 8월달부터는 5일선이 저항으로 되고 있죠. 요것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21선에서 5일선으로 이제 추세선이 바뀔 때 요거는 저항이 되겠죠. 바뀌고 5일선과 21선이 이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좋은 거, 캔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서 변동성 커지면서 갭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건 기술적으로 거의 90% 바닥입니다. 근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과 그리고 5일선이 저항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과 21선 이격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22,000원대 바닥을 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측을 못해요. 더 빠지나 올라가나 예측 못합니다. 여기서 뭘만 기다리면 되죠?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자, 최적의 조건이 이거예요. 저항 라인이 21선에서 5일선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5일선과 21선이 이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캔들이 길어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갭까지 발생되는, 자, 1, 2, 3, 4 이 네 가지 현상이 다 발생되면은 거의 90% 바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요 두 가지만 발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 다음에 5일선 타고 가죠. 그리고 여기 또 거래량 발생됐죠. 11월 1일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또 뭐냐, 보세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는데 이 상승 추세 상단으로 올라가죠. 쭉 5일선이 완만하게 갔다가 이렇게 가팔라지려고 하고 있죠. 자,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5일선을 회복했다 이탈했다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 지금 어찌 보면 요 시점일 수가 있어요. 회복 이탈해서 이제 5일선을 타려고 하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솔직히 요거 보고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전일 종가 5일선 아래에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쭉 이제 전략 구강을 만들고 아래쪽에 거래량까지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은 거의 오늘까지 작게는 4에서 5%, 많게는 10%가량 상승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어제 6%가량 상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만약 10%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작게는 8에서 9%, 많게는 15% 이상에서 20%까지 상승이 나옵니다. 패턴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루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존 5일선 추세가 가팔라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241선을 잡았습니다. 241선 34,000원. 개인적으로 241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평선은 장기 추세선입니다. 장기 성장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종목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성장성이 아직까지는 안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보시려면은 이제 34,000원, 241선 요 부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1차 목표 주가는 34,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5일선 추세가 가팔라질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 원자력병원의 복강경 수술 로봇을 국내 최초로 공급을 합니다. 요게 모멘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든 종목은 알파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